자, 23페이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역시 이제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하여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이제 수렴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이라는 녀석이 베타라는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녀석이 있냐면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이제 bn이라는 수열이 an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한다고 칩시다. 요렇게 되면은 극한값도 어떻게 되냐면 극한값도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단지 조심해야 될 점은 이게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뭐 1-n분의 2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1-n분의 1 요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n 대신에 내가 이제 1, 2, 3, 4 쭉 넣어봤을 때 항상 이제 어때요? 대소관계는 an이 bn보다 작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n분의 2랑 n분의 1을 비교해보면은 n분의 2가 좀 더 큰 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1에다 더 큰 수를 뺐으니까 an이 bn보다 더 작을 거야 지금. 그죠? n 대신에 모든 수를 넣어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an의 극한값은 얼마가 나와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녀석이 0으로 근접하니까 얘 1 나오죠.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의 극한값도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등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등호가 가능해요. 보통 이제 이게 더 크면은 극한값도 얘가 더 크게 될 텐데 이렇게 갖게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기 등호가 존재할 수 있다. 요거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요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더 중요한 녀석인데 샌드위치 극한 요거 함수할 때도 했었습니다. 자, 샌드위치 극한 뭐요? 역시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극한값이 알파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의 극한값도 똑같이 알파야. 자, 그런데 어떤 cn이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 cn이 an과 bn 사이에 끼어있는 요런 수열이라고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할 때 cn의 극한값도 얼마가 된다? cn의 극한값도 알파이다. 요게 이제 샌드위치 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우리 한 문제 밑에 있는 예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자. 23페이지 아래쪽에 얘가 하나 있죠. 자, 수열 a인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n 더하기 3분의 5n-1보다 an이 크고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1분의 5n 더하기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돼 있을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야. 자, 이 녀석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근데 an이 얘랑 얘 사이에 끼어있는데 잘 보니까 이 녀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가 나와요?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5가 나오죠. 그죠? 얘도 극한값이 얼마가 나오지?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5가 나오죠? 아, 그럼 극한값이 5가 되는 거 두 개 사이에 끼어있으니까 얘도 이제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5에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5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샌드위치 극한은 보통 언제 쓰냐면은 이렇게 이제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가운데 끼어 있는 녀석이 있을 때 이 가운데 끼어 있는 녀석의 극한값을 찾을 때 양쪽 녀석의 극한을 먼저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의 극한값과 이 녀석의 극한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녀석의 극한값도 어떻게 될 거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샌드위치 극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24쪽. 필수 예제 9번 문제랑 10번 문제 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필수 예제 9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9n제곱 2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n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3n 더하기 2 전체 제곱보다 작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근데 an에 관련된 녀석이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an이 뭐랑 뭐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양변을 n제곱 더하기 1로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야. 그럼 양변을 n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n제곱 더하기 1분의 9n제곱보다 크다 an이 그 다음에 뭐보다 작다?
n제곱 더하기 1분의 자 요거 완전 제곱식 풀어주면은 9n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4가 되겠죠. 그죠?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양쪽 녀석의 극한을 한번 조사해보니까 자 부등식의 왼쪽 편에 있는 거 n제곱 더하기 1분의 9n제곱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가 돼요?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로 따져주면 9 나오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9n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4도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기로 따주면 얘도 9가 되겠어요. 양쪽 게 둘 다 9로 가니까 따라서 그냥 an 가운데 끼어있는 an의 극한값도 얼마가 되겠구나? 9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함수에서 요거 했던 거 기억나죠? 함수도 두 함수 사이에 어떤 fx랑 gx 사이에 hx가 끼어있을 때 fx랑 gx의 극한값이 똑같으면은 그 가운데 끼어있는 hx의 극한값도 똑같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자 문제는 필수 10번 문제예요. 자 요거 별표 좀 5개 쳐놓고 자 여러분 상함수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 제곱분의 사인 n 세타의 값이 뭐냐 얘를 이제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요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무한대로 가죠. 그죠? 분모는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근데 분자는 n이 sin n 세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n 세타는 어차피 세타에다 n을 곱해봤자 얘는 어차피 각의 크기야. 그럼 우리가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y는 sin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sin 값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을 절대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분자에 해당되는 값은 n이 엄청나게 커지더라도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이런 값이 될 거란 말이야. 왜냐면 n 세타가 각이기 때문에 n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주면 이 x축으로 함수를 읽을 때 이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죠? x가 들어갈 자리에 x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n이 엄청나게 커지더라도 sin n 세타는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sin n 세타는 n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무조건 sin 값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값을 가진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럼 sin n 세타가 이제 이런 범위를 가지니까 그럼 1 더하기 n제곱분의 sin n 세타는 양변을 갖다가 우리가 1 더하기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n제곱은 양수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죠. 요런 부등호 관계식을 가지게 되겠다. 요런 얘기고. 자 그럼 우리가 가운데 끼어있는 이 녀석의 극한값을 지금 알고 싶은 건데 이 양쪽의 극한값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 돼버리겠죠? 얘도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 돼버리겠지? 양쪽에 둘 다 0으로 수렴하네.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것도 당연히 수렴값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구나. 이렇게 찾아내주는 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분자에 있는 sin n 세타가 n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떤 범위를 가진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범위를 가진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샌드위치 극한으로 푸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야 여러분들 이거 이제 배웠으니까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나중에 시험 볼 때 단원이 막 섞여 나오면은 이게 어느 단원에서 배운 거랑 연결되는 거지 하고 되게 헷갈리는 형태예요 이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해둡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바로 연습 한번 해볼 겸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까 밑에 확인 체크 19번과 20번을 바로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한번 해보죠.
자, 다음 금방 나오죠? 19번 답은 얼마 나와요? 19번 답 얼마? 3? 아닌데? 3 아닌데? 자, 19번 문제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같이 풀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N이 이제 요식이랑 요식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개 사이에 끼어 있고 이제 요 녀석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엄밀한 풀이를 한번 볼게요. 엄밀한 풀이를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n 더하기 5분의 an 더하기 6n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뭐랑 뭐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an에다가 6n을 더한 녀석의 범위를 먼저 찾아볼 겁니다. an과 6n을 더한 녀석을 찾아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n 더하기 1분의 3n제곱 더하기 6n 그 다음에 n 더하기 1분의 3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6n 요거 사이에 이제 끼어있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an 더하기 6n을 먼저 구해준 다음에 이 녀석의 양변을 다 n 더하기 5로 나눠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양변 n 더하기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n 더하기 5로 나눠주면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5분의 3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5분의 6n 보다 n 더하기 5분의 an 더하기 6n이 크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5분의 3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n 더하기 5분의 6n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일일이 좀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돼요? 1차분의 1차니까 최고차는 계속 따지면 6이 되겠습니다.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돼요? 2차분의 2차니까 n제곱분의 3n제곱이잖아. 극한값 3 나오고 이 녀석은 1차식분의 1차식이죠. 그 값이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변의 극한이 6, 요 왼쪽 녀석의 극한이 9가 나오고 오른쪽 녀석도 극한이 9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요 녀석의 극한값도 얼마가 되겠어요? 9가 되겠구나.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어떻게 풀면 되냐? A의 범위가 아닌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의 극한이 아니고 A에다 6n 더한 다음에 걔를 n 더하기 5로 나눈 녀석의 극한을 찾는 거니까 그럼 이 녀석의 범위는 뭐랑 뭐 사이에 끼어있지?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6n 더해주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5로 나눠서 이제 요 녀석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20번에 1번은 답이 얼마 나오죠? 얘는 0 나오죠. 코사인도 무조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코사인 그래프도 우리가 그려주면은 코사인 그래프 저번 시간에도 그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얘도. 그래서 얘도 이제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 범위 나오기 때문에 그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과 플러스 n제곱분의 1 사이에 끼어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이 0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은 n분의 사인 n세타의 범위가 0 이 녀석의 극한이 0이니까 앞에 1 더해졌으니까 그 값은 1이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은 0, 2번은 1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그 연습 문제는 조금 이따 푸는 시간 좀 줄 테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28페이지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미적분 단원에서는 수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등비 수열을 좀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복습을 한번 하고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복습을 한번 하고 옵시다. 여기다. 자, 우리가 수열할 때 이제 크게 무조건 외워야 되는 세 가지의 공식이 있었는데, 세 가지의 공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반항. 첫 번째는 일반항이고, 두 번째는 중항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합이에요. 합,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자, 요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은 뭐예요? 첫 항이 뭔가 존재하고 거기에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서 진행되는 그런 수열이라겠지. 자, 만약에 처음 항이 A라는 숫자가 있었으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일정하게 곱해진 숫자를 R이라고 하면 그 다음 항은 AR, 그 다음 항은 AR 제곱, 그 다음 항은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나열되는 게 바로 등비수열이라겠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을 이제 첫 항이라는 의미에서 A1, 이 녀석을 두 번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A2, 이 녀석을 세 번째 항이니까 A3, 이 녀석이 A4, 요런 식으로 적어나가다 보면은 n번째 항에 해당되는 녀석이 어떤 형태로 표현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 숫자 변하는 거 규칙성을 보면은 여기가 1이면 여기는 R이 없고, 여기가 2면은 여기 R에 1제곱 나오고, 3이면은 2제곱, 4면은 3제곱. 그러니까 지수가 요 밑에 있는 숫자보다 어때요? 하나 작잖아, 그지? 그래서 A에는 뭐가 된다? A 곱하기 R에 n-1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준 게 일반항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항부터 세 개의 숫자가 어떤 수열일 때 가운데 항이 양쪽 두 개로 어떻게 표현되냐, 이걸 찾아보는 건데, 자, 그럼 A랑 X랑 B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고 해보자. A랑 X랑 B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고 치면은 공비를 R이라고 치면은 A에다 R을 곱해서 X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공비 R은 어떻게 되냐면 X를 A로 나누게 되겠죠. 그죠? A에다 R 곱해서 X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X에다 R 곱해서 B가 되니까, 그럼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B를 X로 나눈 거랑 어때요?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분의 X가 X분의 B랑 똑같으니까 요런 분수식은 우리가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이 AB랑 똑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 등비중항은 X제곱이 뭐가 된다? AB랑 똑같다,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해보자. 자,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한 SN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얘는 이제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AR에 n-1제곱까지 더한 녀석이 되는데, 자, 그럼 요 SN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변에 똑같이 공비를 한번 곱해볼 거예요. 자, 양변에 공비를 곱한 다음에 한 칸 밀어 써보자. 그럼 통째로 R을 곱하면은 분배법칙 써서 이제 정리해 줄 건데, A에다 R 곱한 거 AR을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R 곱한 거는 여기다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전에다 R 곱한 거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R 곱한 거는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변변 빼주면 어떻게 돼요? 변변 빼주면, 자, 좌변은 1-R에 SN이 되고, 자, 똑같은 녀석들이 쭉쭉 이제 빼지면 상쇄돼서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A가 나고 밑에는 AR의 N제곱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따라서 얘 A로 묶어준 다음에 양변을 1-R로 나눠주면은, 따라서 등비수열의 SN은 어떻게 된다? 1-R분의 1-R의 N제곱의 A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공식 SN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1 빼기 R분의 첫 항 가르고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나온다. 자, 요 세 개 공식 까먹은 사람들 있을 테니까 적어 놓읍시다. 위에다가 28쪽 위에다가 정리 한번 해두고 가죠. 등비수열 일반항, 중항, 합,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특히 합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이제 까먹은 사람들 제대로 외워둡시다. 합구하는 공식 앞으로 자주 나올 거거든.
자, 이제 등비수열이 뭔지 복습을 했으니까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어떤 등비수열인데 이걸 이제 무한대까지 계속 나열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공부해 볼 건데 이 녀석은 공비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런 녀석 수열 AN을 우리 이런 등비수열 AN을 내가 쭉 적어보면은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2고 그 다음 항은 4고 그 다음 항은 8이고 그 다음 항은 16이고 그 다음 항은 30이고 그 다음 항은 64고 그 다음 항은 뭐 128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게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첫 항이 1인데 공비가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공비가 2분의 1이면 이때는 수열 AN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첫 항이 1이고 그 다음 항은 2분의 1, 그 다음 항은 4분의 1, 그 다음 항은 8분의 1, 그 다음 항은 16분의 1, 그 다음 항은 32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얘는 분모는 무한대로 커지고 분자는 1로 유지가 된 상태예요. 그죠? 그럼 얘는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이 두 번째 케이스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첫 항이 이번에는 3이고 공비가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공비가 1이면은 AN을 쭉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첫 항이 3이고 1을 곱하니까 그 다음 항도 3, 그 다음 항도 3, 그 다음 항도 3, 그 다음 항도 3. 3이 계속 이제 반복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3으로 수렴해요. 끝까지 가도 3이기 때문에 얘는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케이스 한번 봅시다. 첫 항이 예를 들어서 2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이제 수열을 쭉 적어보면 처음엔 2였는데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은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은 플러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발산인데 어떤 발산이에요? 진동합니다. 진동.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특정한 숫자로 그러니까 발산인데 진동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 또 다른 케이스. 예를 들어서 첫 항이 1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공비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이런 수열 A는 어떻게 될까 한번 또 적어보니까 첫 항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어때요? 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면서 점점 숫자가 어떻게 돼? 절대값은 커지지, 그치? 얘도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가까워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발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발산이고 그 발산인데 어떤 발산이야? 얘도 이제 진동으로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은 공비에 따라서 공비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수렴과 발산이 갈리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수렴 발산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케이스 하나만 더 해보고 정리합시다. 케이스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여섯 번째 이런 케이스 한번 해볼까요? 첫 항이 1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자, 그럼 얘는 수열 A는 처음부터 쭉 써보면은 첫 항 1인데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4분의 1,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8분의 1, 다섯 번째 항은 16분의 1,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32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되지? 동현아,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쭉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6가지의 케이스를 살펴봤는데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R의 n제곱이란 녀석, 공비가 R인. 자, 우리가 공비가 등비수열은 어떻게 찾냐면 요 R의 n승 형태가 있으면은 얘는 등비수열이 돼요. 왜?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그 밑에 있는 R이 하나씩 곱해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형태를 우리가 빨리 찾고 싶으면 어떤 숫자에 n제곱 형태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뭐예요? 등비수열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런 녀석이 수렴 발산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좀 갈라질 거란 말씀인데 자,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냐면
공비가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인 요런 범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예요.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던 아니면 그냥 플러스로 유지가 되든지 간에 분자는 고정되는 상태에서 분모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런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네, 따라서 이때는 수렴을 하는데 얘는 수렴값 중에서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비가 정확하게 1이면은 얘도 수렴을 하는데 공비가 1이면 얘는 첫 항이 계속 반복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렴값이 어디예요? 첫 항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얘는 첫 항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공비가 1보다 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발산을 합니다. 발산을 하는데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얘는 이제 발산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얘는 발산 중에서도 뭐야?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알겠죠? 이런 일이 발산. 이렇게 정해지고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수렴과 발산 두 가지로만 딱 구분해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정리해주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면 수렴이고요. 이렇게 되면 수렴이고 그 외의 범위에 있으면 발산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렴한다, 어떻게 발산한다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추격해가지고 수렴 발산 여부만 조사를 해보면은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수렴하는 거고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책에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쪽에 정리를 한번 해둡시다. 29쪽에 거기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나와 있죠, 그죠? 네, 정리를 따로 할 필요는 없겠다. 자, 28페이지 위쪽에 한번 볼까요? 28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 케이스죠, 그죠? 세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첫 항 1로 수렴한다. 이건 첫 항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 첫 항이 1이기 때문에 그냥 1에 수렴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첫 항 A가 뭔가 곱해졌으면 첫 항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되겠지. 자,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그게 바로 1번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진동 발산이다. R이 1보다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요걸 이제 추격해서 표시한 게 이제 29쪽에 있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려면은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이런 포함하고 이런 경우 수렴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산한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게 뭐 당연한 얘기라서 선생님이 보통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만약에 등비수열에서 공비의 상관없이 첫 항이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뭐 별로 없긴 한데 첫 항이 0이면은 어떻게 되지? 어떤 공비를 곱해도 계속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등비수열 A 곱하기 R의 n-1제곱의 수렴 조건은 첫 항이 0인 경우까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첫 항이 0인 경우가 포함된다는 거 그거 좀 체크 좀 한번 해주자. 기술치고 체크해두세요. 첫 항이 0인 경우도 우리가 수렴 조건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한 요 정도인데 실제로 응용되는 게 이 기본 내용만 가지고 이제 응용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들,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들,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좀 풀어보면서 기본적인 연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그랬는데 자, 식의 형태가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들을 해석할 때는 이제 첫 항이 뭐고 공비가 뭐다라는 걸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공비가 뭔지 파악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21번 그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 2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동현이는 문제 번호가 좀 달라요. 그래도 그냥 보고 따라오면 되고. 자, 21번의 1번을 보면은
3의 n 더하기 1제곱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형태를 보면은 어떤 수의 n제곱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 있는 건데, 자, 첫 단원 공부를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형태를 좀 변형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지수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지수법칙을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3의 n 더하기 1제곱이란 건 3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이 되고, 얘는 3분의 1에 자 지수법칙 써주면 3분의 5 통째로 n제곱 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n승의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n제곱의 아래쪽에 있는 녀석의 밑에 해당되는 숫자가 3분의 5란 말이야. 따라서 이 녀석은 공비가 얼마냐면 3분의 5에 해당되는 숫자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 3분의 5는 1보다 큰 숫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곱해나가면 점점 커질 테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따지면 되겠어요. 문제 형태를 모의 n승 형태가 나오게끔 잘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자, 2번을 봅시다. 2번은 로그가 갑자기 갑툭튀해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운 문제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로그 4 빼기 로그 전체 n제곱 되는데, 그럼 n제곱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바로 공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공비가 바로 로그 4 빼기 로그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수렴할 거냐 발산할 거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범위에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우리 로그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로그 5분의 4가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네. 로그 5분의 4는 1이란 게 있을 때 작아요? 커요? 자, 성준아, 로그 5분의 4랑 1 뭐가 더 크죠? 1이 더 크죠. 왜냐면은 1은 로그 뭐랑 똑같아요? 10이랑 똑같아요. 여기 밑이 생략됐으면 이제 상용으로잖아. 밑이 생략돼 있는 거. 그죠? 네. 로그 a의 a가 1인 건 알죠? 요거 모르는 사람 적어두고. 네, 왜? a 1제곱이 a니까. 네. 여기서 얘는 1보다 작은 숫자니까, 그럼 1보다 작은 숫자가 지금 공비네. 0보다는 커요. 지금 이 양수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1이랑 비교했을 때 어땠죠 그럼? 자, 로그 5분의 4가 1보다 작은 건 확인했어.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을까 클까요? 얘는? 우리가 이게 왜 이걸 조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냐 아니면 이 그 외의 범위냐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바뀐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1보다 작은 건 지금 확인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이제 큰지 작은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로그 5분의 4랑 마이너스 1이랑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을까? 성준아,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겠어요? 로그 5분의 4가 더 커요. 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로그 11 마이너스 11에서 이 녀석이 뭐라고? 로그 10 10에 마이너스 11 로그 마이너스 10. 요거 네. 혼날라고 로그 다 까먹었나? 아, 큰일이네. 여러분들, 자, 로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로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할 게 뭐냐면은 요 밑조건, 진수조건 요거 항상 조심해 주라 그랬죠. 자, 로그 값이 존재하려면은 밑조건과 진조건인데, 밑은 항상 어떤 범위를 가져야 돼?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수에 해당되는 x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로그 마이너스 10이라고 적으면 진수가 음수인데 이게 값이 안 나와요, 얘는. 알겠어요? 자, 로그 AX를 지수폼으로 고치면 뭐예요? A의 B제곱이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까먹어도
로그랑 지수 왔다 갔다 하는 건 까먹지 마세요. 자, 이 녀석은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로그에 관한 공식들을 나머지는 다 까먹어도 제일 기본적인 로그 정의하는 건 까먹지 말자. 알겠지? 로그 AX는 B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X가 A를 몇 제곱하면 B가 될까? A를 몇 제곱하면 X가 될까? 그 몇 제곱에 해당되는 게 여기 B에 들어가는 녀석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A의 B제곱이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로그 10에 어떤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될까?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이 정의에 따르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지? 성준아? 정의에 따르면?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고쳐주면 뭐예요? 지수에 마이너스 있는 건 뭐였어? 그렇지, 역수지 10분의 1이죠. 네, 따라서 여기 요 마이너스 1이 뜻하는 거 뭐냐면은 얘를 밑이 11로그로 바꿔주면은 얘는 로그 10분의 1이랑 같은 거예요. 10분의 1. 알겠어요? 얘 로그 10분의 1이랑 같은 거고, 그럼 10분의 1과 5분의 4를 비교했을 때 5분의 4가 더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대소관계는 맞지만은 해석하는 게 완전히 틀렸어요. 알겠어요? 자, 마이너스 1은 로그로 고쳐주면 어떻게 된다? 로그 10분의 1이다.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거 좀 적어 놓읍시다. 따라서 로그 5분의 4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수야. 왜? 얘는 로그 5분의 4라는 1은 로그 10이랑 똑같고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모르는 사항은 밑에다가 정리 좀 한번 해둡시다.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 정리 좀 해주세요. 역시 로그를 오랜만에 배웠더니 저기 안드로메다 날아가구만.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자, 로그의 정의, 딴 건 다 까먹어도 일단 로그의 정의, 로그의 AX는 B다. 그럼 얘는 지수 형태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B제곱이 뭐다? X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정수를 1은 로그로 고쳐주면 어떻게 돼? 로그 A의 A로 고쳐줄 수가 있고,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기본 정리랑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을 상용 로그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로그 10분의 1이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걸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지금 요 공비에 해당되는 로그 4 빼기 로그 5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있다는 거야. 그럼 공비가 이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 어떤 숫자를 첫 단에다 계속 곱해 나가다 보면은 0에 가까워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 자, 3 더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니까 n자리에다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1, 2, 3, 4 이거 쭉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을 기준으로 2를 뺐다가 갑자기 4를 더했다가 또 8을 뺐다가 16을 더했다가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 하면서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발산이고요. 특정 합수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발산이고 발산 중에서도 뭐야? 진동하는 발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3분의 2에 1-n제곱 1-n제곱 요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비를 찾으려면은 공비는 어떻게 찾냐면은 n제곱 안에 있는 요 녀석, n제곱 밑에 있는 요 녀석을 찾아야 돼. n제곱 밑에 있는 요 숫자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그냥 n이야. 마이너스 n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n이 되도록 우리가 숫자를 고쳐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지수법칙을 써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주면은, 자, 지수법칙 써서 변형해주면 3분의 2 1-n제곱이란 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n제곱 요거랑 이제 똑같겠죠. 그죠? 여기 1제곱이니까 지수를 써서 갈라서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역수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3의 n제곱이랑 똑같게 나오겠어요. 자, 그럼 n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바로 2분의 3이야. 요게 바로 공비예요. 요게 바로 공비야. 자, 그럼 공비의 범위를 생각해보니까 공비가 지금 2분의 3인데 얘는 1보다 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2분의 3을 계속 곱해준다는 얘기니까 이건 어떻게 돼 있어? 1보다 계속 큰 걸 곱해보면 발산을 해버리겠죠. 그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 되겠어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익히기 보통 이 쉬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이 지수 법칙과 지수 로그에 관한 걸 이제 많이 까먹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일일이 하나씩 풀어줬는데 이 풀이 과정 잘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공비를 어떻게 찾냐? 공비 R을 어떻게 찾냐? 이 지수 자리에 n만 냅두고 그 밑에 있는 숫자를 찾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처럼 여기 n제곱 아래에 있는 숫자가 지금 잘 안 보이잖아. n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줘? 역수로 만들어가지고 n 아래에 있는 게 뭔지를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밑에 22번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대충 지수 다른 거 알려줬으니까 그 밑에 22번 네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녀석 공비 어떻게 나오죠? 얘 공비 어떻게 나와요? 자, 지수 법칙을 써주면은 2의 2n제곱이라는 녀석은 얘는 이제 4의 n제곱으로 고쳐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4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고쳐 써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3 전체의 n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이 녀석의 공비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공비면은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계속 이제 무한대로 써주면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 나오겠지. 그래서 1번 답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도 보면은 자, 여기 4의 마이너스 n제곱이 보이는데 얘는 4분의 1 전체 n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3의 n제곱 곱하기 4분의 1 n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공비가 4분의 3이 되겠죠. 예, 공비 4분의 3 되고요. 4분의 3은 역시 1보다 작은 수니까 계속해서 곱해서 나가다 보면은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약간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야. 이번에는 2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우리가 고쳐 써주면은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고 거기에 3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볼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그죠?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0 더하기 0이 되겠죠?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하게 되겠어요. 수렴하는 두 수열끼리는 더하면 이제 수렴값끼리 더한 게 되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분의 루트라는 숫자는 1보다 어때요? 큰 숫자죠. 그죠? 1보다 큰 숫자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습니다. 1보다 큰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나가면 점점 커질 테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밑에 있는 2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R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였어요? 공비에 해당되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된다.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알겠죠? 네. 아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쫙 해보면서 결론을 찾아냈잖아. 그지?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1번, 2번 문제를 풀 때 공비가 뭔지를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이 1번 문제의 공비는 지금 얼마지? 공비가 얼마예요? 얘는 2R이에요. 그죠? 예, 2R이 곱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공비에 해당되는 2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서 R의 범위는 어떻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 사이 여기가 되면은 이제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는 공비가 얼마가 돼요? 이번 문제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R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역시 마이너스 2분의 R 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고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R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 플러스 2보다 작다. 요게 바로 수렴할 공비의 R값의 범위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은 수렴 발산이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공비의 범위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수렴하는 범위가 뭐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으면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수렴하고요 1이면 첫 항으로 수렴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제 필수예제 문제 세 문제 있는데 오늘 세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구나. 자 이것들 하나씩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고 하고 갈 건데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